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제가 촬영하자마자 바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왜 논어만 소개하고 제목만 소개하고 안에 있는 내용은 소개하지 않느냐라고 제 주변에서 촬영하는 과정을 본 선생님이 요청했습니다. 남의 이야기, 즉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김항식 선생 자신이 읽은 고전 속의 한 구절을 한번 소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물론 이 논어에 관한 것을 제가 몇 편 유튜브 방송으로 올린 적도 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여기서 만나는 또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본 거죠.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또 어떤 사람은 배우고 제때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난 이것을 이렇게 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자리가 이렇게 몇 자리가 앉아서 대담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하고 조금 친해지면 저희 연구소에 오셔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대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기 시습지면 불력여로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 나름대로 해석한 것, 그리고 이제까지 선배님들이 또 과거의 석학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참고해 가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하기 시습지 그러면 배우고 이렇게 되겠죠. 학이 배우고 시습인데요. 이제 때 시자에다 익힐 습자가 됩니다. 그러면 배우고 때로 익히면, 그러면 내가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인지 아니면 내가 배운 것을 제때에 익히면인지, 여러분 이거 다릅니다. 때때로는 내가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자, 뭐 복습하자. 또 내가 배운 것을 제때에 적시에 익히면,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때때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약용, 다산 정약용은 제때로 하자. 그러니까 때 시자를 두 개 반복하면 시시 그럼 때때로가 되고, 써이자에다 이시 그러면 제때에. 정약용은 이시 제때로 했습니다.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걸 좀 깊게, 즉 심층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하는데 무엇을 배우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삼라만상이 있는 거 모든 거 다 배우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러면 BC 550년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 이 논어는 공자 이야기, 또 공자가 제자들과 대화한 이야기, 또 제자들끼리 이야기한 내용들을 사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BC 550년 전에 공자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뭐 자로라든지 안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그때 공자께서 이게 무슨 뜻을 한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한, 또 제자들이 대화한 이 논어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밑에 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주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을 단다라고 하는 것인데, 송나라 때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1100년 정도에 났다 그러면 한 1600년 후에 나타난 후배가 도전하는 거죠. 우리 논할 때 우리의 선배 공자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주의의 주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배운다는 것은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이제 저가 동시대에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2019년 지금 이 상황에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뛰어날 수도 있고 제가 뛰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먼저 뛰어난 사람, 또 같은 세대에 출세했는데 먼저 익힌 사람. 그러면 우린 대체로 같이 공부했을 때 먼저 공부 익힌 사람 것을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 넌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 참 대단해 라고 긍정적인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너 뭐 꼼수 부렸지, 너 누구에게 과외 받았지, 특성 교육 받았지 라고 남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인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배웠지만 나보다 먼저 깨우친 자의 그것을 뒤에 깨우친 자가 배운다라고 주희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게들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면 같은 시대에 자랐습니다. 나보다 먼저 깨우친 자의 그것을 익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범위를 한정시켜 줬죠. 이제 배우고 익히면 할 때 무엇을 배우는지 알겠죠? 먼저 깨달은 자의 그것을 익히는 것을 때때로 할 것이냐, 제때 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익힌 것을 때때로 학습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그때 적시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때로로 받고, 우리나라의 정약용 실학자는 제때로 받습니다. 저도 제때에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은 뭘까? 습은 익힐 습잖아요. 익힐 습, 그래서 학습, 복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화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건 이야기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삭비야라고 써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예. 이게 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에는 당연히 세 조자를 써야 되겠고요. 요것은 왜 사기라고 읽었지? 이게 셈숫자, 수학, 산수할 때인데, 그리고 날비자, 이거 제가 한번 써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조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셈숫자처럼 쓰여 있고, 이건 날비자, 이건 어조사야자인데, 세가 요때 요것을 사기라고 읽었을 때는 우리가 셈을 세달 때는 셈숫자지만 이것을 자주 삭자, 빈번하다 라고 할 때 영어의 frequently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비자겠죠. 새가 자주 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어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알 속에서 이제 새가 부화하는 과정 속에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많이 쓰죠. 이제 이게 이걸 R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그러면 요 알 속에서 이제 부화돼서 새끼가 막 나오려고 할 때, 어미는 그 어미 닭은 이 주변을 계속 맴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어미 닭은 여기서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어미 닭의 부리로 깨주지 않죠.
이제 안에 있는 새끼 닭이 부화되며 나올 때 그 부리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깨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새끼 닭이 계속 이렇게 쪼으면 그걸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쪼는 그 부분을 맞은편에서 쪼아지는 거죠. 협력적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육에서 아이가 학생이 스스로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해서, 즉 부화되기 직전에 새끼 병아리가 나오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맞은편에서 함께 도와주는 교육을 줄탁동시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화된 병아리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어떨까요? 다 물기가 묻어서 못 나르고 나오는 순간에 쓰러질 것입니다. 근데 그 새를 잘 관찰해 보면, 병아리를 관찰해 보면 끊임없이 수도 없이 날개짓을 해서 이 안에 물기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날개짓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들은 비상합니다. 날아오릅니다. 그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요거죠. 익힐 습입니다. 이 습은 조삭 비하라 그랬던 거죠. 우리가 익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화된 새가, 병아리가 세상에 나와서 이 날개짓을, 이 물기 묻은 날개를 털어내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해서 비상하는 그 과정처럼 반복 학습하는 것을 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 공자의 논어 처음에 1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학이 씻으면 불력 여로와. 제 해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만의 생각도 있지만 과거에 주자가 해석한 것,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약용이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봤는데, 제일 재밌는 부분은 학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먼저 깨우친 자의 그것을 배운다. 범위가 한정됐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셈 숫자가 아니라 자주 사기다. 새가 날듯이 날개짓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허공을 날아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셈 숫자가 사구로 읽히는 거 중요하죠. 사실 맹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사기 또 다른 글자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이야기할 때 쓰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맹자 어느 부분에서 셈 숫자가 사기 아니라 다른 글자로 익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알고 있는데 하지 왜 그래?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 또 잘 모르고 궁금해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셈 숫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이 시습 할 때 시습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세종대왕 때 아주 어린 친구 있었죠. 퀴즈를 냈더니 그 퀴즈를 마친 한시를 적어서 비단 한 필을 주었더니 그 어린아이가 엄청나게 그 무거운 비단, 얼마나 무거운데 그것을 너 가져갈 수 있냐? 그랬더니 가져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비단 실오라기 풀어서 잡고 쭉 가서 풀면서 갔다는 이야기. 천재 시인이죠. 누굴까요?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어 학이편에 처음에 나오는 시습을 이름으로 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